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팅창에 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저희 사무국장님하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걸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좀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그 말씀을, 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들어오시면 대화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익숙치 않아서 아직 안 들어오시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현재까지 상황을, 지금 있는 분들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KT-MNS 지회를 12월 28일 날 투표를 다들 하셔가지고 지회장님 선출하고 지회 설립을 했는데요. 하고 나서 저희가 12월 30일에 교섭 요구 공문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원래 보통 팩스를 통해서 회사로 발송을 하는데 회사가 팩스 번호도 안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교섭 담당자가 메일로 발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니까 뭐 메일을 못 받았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내용 증명으로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요구 공문을 다시 발송하고 회사는 1월 3일 날 교섭 요구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가입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에 접수가 된 게 한 1월 6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들 상황들 확인하면서 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교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다시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시정 신청을 그만두실 생각이셨군요. 그래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우리의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은 그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월요일에 이거는 다들 이제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틀 전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미 KT-MNS에는 노동조합이 있고 그 노동조합이 회사랑 단체 협약까지 체결해 있다라는 좀 충격적인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그 노동조합이 이미 단체 교섭을 진행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이래저래 수소문 해보니 저희 조합원들이나 저희 이제 노동조합에 교섭위원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확인을 해봐도 뭐 7년, 8년, 9년 다니신 분들 다 확인해봐도 노동조합 이야기 생전 처음 들어봤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좀 황당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일 저희가 지금 이제 본사 앞에서 우리의 교섭을 받지 않고 또 교섭을 요런 걸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유령 노조라고 합니다. 유령 노조.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하고 우리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회사 측에 노조를 만들어 놓고 묵혀뒀다가 그런 노조가 만들어지면 다시 되살려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런 노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다들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최근에
현우스님 올리신 대로, 기존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졌다는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가 노조 만들어서 교섭하니까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회사가 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관청에다가 거짓말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관청에 노동조합이 있고 자격을 맺었다라고 보고를 했대요. 자료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요일에 저희가 신문회의가 있어서 신문회의 때 가면 정확한 자료, 그래서 그 노조가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노동조합 운영을 해왔는지를 그때 가야 실체를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다라는 것은 회사의 공식적인 오피셜한 공문으로 표시된 답변이고, 단체 협약이 있다라고도 어쨌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이혼, 15년 다니셨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예. 다들, 그런 황당한 심정이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원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거, 어쨌든 오픈이 돼야 됩니다. 노동조합의 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에, 관련된 신문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이 노동조합은 실제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교섭을 하게 되면 전체 회사의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가 되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다라는 것들이 공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15년 다니신 분이나 5년 다니신 분들, 7년 다니신 분들, 9년 다니신 분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조가 보름 만에 만들어지냐고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만들어 놓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지금 황당한 상황이에요. 번개불에 콩볶 까먹듯이 발악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건지 알았는데 노동조합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미 만들어진 노조가 있다는 거예요. KTMNS 노동조합이 있대요. 여러분 황당합니다. 이거 지금 엄청 황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의도적이고 이미 예전부터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길 거를 대비해가지고 회사가 미리 이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행위인 것 같네요. 예. 지회장님도 들으신 거 없죠? 네, 저도 7년간 다니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노조를 이제 만든 거고요. 그렇죠. 네. 있었으면 그 노조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거기 찾아가가지고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노동자의 권리를 왜 못 지키고 있는지, 회사에서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임원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해답을 듣고자 제가 그쪽에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그렇죠. 했던지, 그쪽에 있는 담당자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겠죠. 제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최적 지회장님이 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상담을 한 건데, 자, 원래 회사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있는지 알았으면 거기 가서 상담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불합리한 것들, 여러분들 노동조합이 있는지 알았으면 여러분들 그 노조에 이미 예전에 가입했을 수도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동조합이 요구를 해서 노동조합이 뭐하냐 좀 바꿔라, 이런 요구들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강압적으로 사인받은 부분 문제됩니다. 어쨌든 돼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노동관청이 사실 노동자를 충분하게 대변하거나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려면 굉장히 이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했던 것도
실제 녹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사인을 받았다라는 아니면 당사자 진술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내가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카톡 이런 거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조금 힘듭니다. 진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좀 있어야 되고 어쨌든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좀 증거 효력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증인으로 나서거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지금은 정황 증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를.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게 딱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딱 찍어내는 문제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기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것을 입증해 보려고 하고는 있거든요.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어쨌든 하긴 할 건데 용기 있는 분들이 나서 주시면 사실 더 좋을 것 같고 녹취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제일 좋습니다. 지금 회사가 돌리고 있는 가입서가 어떤 형태인지도 저희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좀 보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까지는 제보가 오지 않고 있고 그래도 용기 내서 익명으로 뭐 지회장님한테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 사진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현장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가입시킨 상황이 이상한 상황 맞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게 결국은 핵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답이 없죠. 예. 괜히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제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보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강북하고 호남 쪽으로 이제 현장에 이제 점장님들급 이상으로는 권유를 안 하는데 직원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좀 낮은 분들이 이제 스태프분들 중에 뭐 과장 이상급 그런 뭐 병칙 담당하는 그런 스태프분들이 다니시면서 이 가입을 권유한다고 들었어요. 뭐 이야기 들으니까 강원도 그리고 저쪽 강북 쪽 그리고 호남 쪽은 뭐 말할 거 없고 호남 쪽에서는 전화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뭐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호남 쪽이 가장 좀 직원들 탄압도 심하고 실적 강요 이런 것들 네, 실적 강요도 타이트하게 좀 네네 좀 많이 이렇게 위에서 압박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제보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다 보니까 뭐 녹취를 하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뭐 그런 저거 없이 그냥 좀 어버버 하다가 이 서류를 쓰게 되거나 이렇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이번 기회에 이제 좀 잘 돼가지고 이제 회사가 좀 바뀌어서 좀 진짜 우리 CEO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 돼서 정말 이제 내부 경쟁이 아니고 이 타사와 우리 외부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업 실적을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해야 될 텐데 뭐 소통을 하려고 교섭을 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오네요. 네, 지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위원님 제발 내한테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조합원분들이나 아니면 노동조합에 지금 교섭위원을 준비하시고 있던 분들은 제발 내한테 오면 내가 제대로 증거 잡겠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은 분위기가 막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실 것 같아요. 지금 조합원분들이 어쨌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할 말들 좀 하면서 이야기도 좀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강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통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좀 중간 관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쪼우는 게 좀 많은 지역들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분들이 적은 지역에서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경향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다들 전국에 흩어져 계시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하고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싶은 고민하다가 요즘 뭐 기술 좋고 해서 유튜브를 켜게 됐는데요. 설명은 앞으로도 진행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요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좀 잡고 있는 방향은 현재 지금 확인된 유령 노조의 실체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이 유령 노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좀 이게 이제 외부로 유출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이 노조는 노조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존속 가치가 없다라는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그런 한축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지금 회사가 이미 저 노동조합하고 그 유령 노조하고 단체 교섭을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단체 교섭 요구를 한 것들 가지고 교섭을 개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적인 절차가 그래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지금 단체 교섭의 효력 기간이 보통 단체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체 교섭이 유령 노조가 KTMNS 회사와 맺은 단체 교섭의 효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단체 교섭의 효력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교섭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만료되는 3개월 전까지 저희는 어쨌든 이 노동조합을 무효화시키는 투쟁들 계속 할 거고요. 대응도 해나갈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에 좀 함께 해주시면 그 3개월 돼서 노동조합을 교섭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날, 지금 맺어 있는 교섭을 갱신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누가 다수 노조에 따라서 교섭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꾸준히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좀 조직 활동도 해야 될 거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을 계속 법적으로 제기하는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이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노동조합의 실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게 확인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대응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할까요? 많은 이야기 좀 드려야 할 것 같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이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사측에 있는 그 유령 노조와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의 차이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민주노총 이야기하면 사실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강성한 노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민주노총은 단순히 강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회사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민주노총 강성이 노조가 아니고 회사에서 조금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합원들과 좀 더 소통하고 민주적인 원칙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죠. 어쨌든 조합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노동조합 처음에 만들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노동조합이 그 현장 설문조사하는 현장 설문을 보냈죠. 설문조사에 한 400여 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민주노총에서 만든 노동조합은 그런 과정들, 교섭을 맺고 회사를 개선해가 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집행부들 몇 명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개선 자항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뭔지 소통하고 그런 것들 요구를 만들어서 회사에 요구하고 교섭을 통해서 바꿔내고
근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회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할 경우에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가 투쟁도 할 수 있고 집회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측 노조 여러분들 노동조합 만들 때 노동조합 만들어졌다는 거 뭐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단체 교섭 뭘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체 협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단체 협약이란 것은 회사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다 있을 겁니다, 회사에. 근데 단체 협약을 맺으면 이 네 가지가 다 무효가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만큼 단체 협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맺는 데 있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절차를. 그런 걸 조합원들은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누구도 이런 교섭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다. 그럼 밀실 교섭한 거예요. 밀실 교섭 했는지 아니면 회사가 시키는 대로 백지 위임을 해서 교섭을 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요.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임금 협상을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올해 임금 몇 프로 올려주세요. 임금 체계를 이렇게 개선해 주세요라고 우리 노동조합은 그렇게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요. 임금을 얼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설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섭도 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 적 있습니까? 임금 교섭이 진행된다는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1년 동안 댕기면서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밀실에서 그냥 회사가 시키는 대로 아마 불러준 대로 하고 있었고 회사가 조정하는 대로 되고 있었을 겁니다. 온건하다, 강성이다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예,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노총은 세관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히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회사를 문제를 진짜 제대로 개선해야 될 때는 싸울 때 제대로 싸우는 겁니다. 안 싸우고 제대로 그냥 평범하게 교섭해가지고 노동조합이 안착되는 노동조합이 훨씬 많아요. 제가 몇 분들한테 우리 지회장님이나 같이 준비하고 있던 교섭위원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10개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한 8개, 9개는 아무 문제 없이 교섭도 진행하고 해서 노동조합이 안착이 됩니다. 매번 그렇게 막 싸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중에 한두 개가 문제예요. 이 KTMNS는 그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좀 보면. 그래서 어쨌든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안는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노조합이다. 민주노총은 이 원칙을 만약에 노조가 지키지 않으면 상급단체에서 제재를 받거나 제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측노조는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인권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권위가 이게 법적 감제력이 크게 없어서 아마 KTMS는 아마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노동관청도 이 노동조합의 문제는 이 인권위보다는 노동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법적 강제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인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봐도 되는 문제,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노동조합을 하면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장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어용노조가 아니고 제대로 된 민주노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것, 개선하고자 하는 것 하나하나 매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가입하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차 수당 관련되는 게 저도 이제 제가 이 노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회사 사내 내규를 좀 살펴보면은 실제로 적혀 있어요. 연차를 이제 못 쓰면은 수당으로 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내 내규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인사 내규도 있고 뭐 취업 규칙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뭐 한쪽에는 수당을 준다고 돼 있는데 또 한쪽에 보면은 우리가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안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이 연차 촉진제가 제가 노동청에도 전화해보고 이제 뭐 저희 그 사무국장님한테도 들었지만은 이 촉진제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내일 연차 촉진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내일 제가 출근했을 때 상부에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그러니까 내가 출근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전산을 다 막아버리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출입을 못하게 이 확실하게 이제 의사를 이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일을 한다면은 나는 노무 수령을 거부를 해도 나는 돈을 안 받고 오늘 일하겠다라고 사인을 받아야 돼. 회사에서 그런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빙 자료도 전혀 없이 이제 연차에 대한 관리 감독도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수당이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게 명백하게 이거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따로 법규 이제 부장님, 예. 법규 부장님한테 내일. 제가 내일 이제 내일 회사 앞에서 이제 피켓 시위를 할 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거 이후에 이제 뭐 우리 이제 그 조합원 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못 받았던 연차 수당들 요거를 어떻게 뭐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진정을 이제 보낼 이제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노동조합에 노무사로 계시는 법규부장님이 있으셔서요. 법규부장님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법적 상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대응하려고 지금 공중이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있습니다. 원민수님, 허용노조 증거만 있다면 무효하고 새로 교섭과 넣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노조가 유령 노조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면 노조 설립 취소가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목표긴 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적으로는 이 노조의 설립 취소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노조가 없어지면 이 노조가 맺었던 단협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증거들을 잘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증거들 있는 대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시르님, 예. 주로 동부 쪽에는 괜찮은 것 같죠? 네네. 예. 동부 쪽. 예, 영남 지역,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 대경 지역 이쪽은 허용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짜 다른 지역들 중심으로 특히 호남 쪽하고 저쪽이 서울에 강북 쪽이 좀 강원도 예, 그쪽이 좀 심하다. 호남, 강북, 강원도 이쪽으로 거기는 아예 그냥 위에서 지시가 아예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1인당 20명씩 가입을 시켜라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가 됐을 겁니다. 예, 현옥수님. 이거는 지금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제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고객응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쌍욕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즉시 회사로부터 회사가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돼요. 심각하죠. 근데 그 전에 또 지금 있었다고 하는 그 노동조합은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노동조합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다뤘었습니다. 제재님 아시겠지만, 제가 교섭안 설명하면서 우리 교섭안 만들 때 논의하면서 산안과 관련해서 우리는 고객응대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이것을 수당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감정노동 수당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백화점 1층에 가면 명품 화장품 있어요. 명품 화장품 아시죠? 샤넬 뭐 이런 것들 여기 있을 겁니다. 디올 뭐 쫙 있습니다. 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에요. 우리 서비스명 조합원들입니다. 그분들 감정노동 수당 이런 거 받습니다. 고객 갑질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요구도 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이미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 회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노조가 사실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희롱 문제나 이런 것들 실제 노동조합이 제대로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맞습니다. 어쨌든 촉진제 시행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촉진제 시행하면서 어쨌든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거는 연차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맨쇼님, 예, 일반직 노조와 영업직 노조가 다를 수 있죠.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어용노조 만든다고 할 때 일반직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아니면 기존 그 노조는 일반직들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가 우리가 만드니까 부랴부랴 지금 영업직들 대상으로 조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분들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 노동조합이 가입 대상을 설정하는 건 노동조합의 마음이거든요. 노동조합이 우리는 이 사람들까지 다 받을 거야. 우리는 이 회사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 받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죠. 예, 그건 충분히 다를 수 있고요. 예, 원민수님, 예, 고객센터와 예, 안내하는 문제, 예,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전화를 받거나 응대할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앞으로 다뤄나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원맨쇼님 말한 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그룹사가 다릅니다. 고객센터는 CS고 우리는 MNS다 보니까 이거는 그룹사 간의 이 영업이란다. 그룹사 간의 이 업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거를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영업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룹사 간의 이 업무 소통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저희가 노조가 잘 되면은 그런 것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상담 많이 받으셨죠? 네, 엄청 많이 받았죠. 일단은 휴일 날에도 목욕탕을 못 갈 정도로 들어가가지고 목욕탕 들어가서 씻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쉬는 날에도 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던데 이런 거 당연히 바꿔야죠. 그냥 제가 들은 사례로는 LG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무자 LG텔레콤 기준입니다. 이 LG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무자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MNS 같은 경우에는 이 휴무자를 대신해서 하는 그 대무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똑바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프로세서로 정립해가지고 이제 쉬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휴식 보장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노조 이 활동이 진행되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소통을 하고 이제 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민주노조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의 의견이나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 개선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거 이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 많죠. 실제로 이게 어디 딱 출근해가지고만 딱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업장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하시고 일하시는데 계속 전화 오고 하는데 이걸 근무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 이거 지금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농조합이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교섭 사항이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인센티브나 다른 것들로 우리가 실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임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기간 동안은 전화가 아예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회사가 쉬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요즘 사인하라고 자꾸 강압을 하신다는 거죠. 예, 점점 15분까지 들어오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번에 서울 올라갈 때 이제 덕규 부장님 만나가지고 인생 세금 관한 부분은 한번 문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좀 의문인 게, 뭐 저도 이 현장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고 그 지사에서 내려오는 이거를 받는 입장인데, 이게 세금이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빠지는 게 조금 의문이 된다고 저희 그 위원회에 있는 분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라서, 요거는 뭐 제가 올라갔을 때 한번 문의드리고 내용이 나오면은 또 그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호일 휴무가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좋죠. 네, 뭐 맞습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휴무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고, 그렇죠. 이제 뭐 대무자, 그러니까 당직자죠. 뭐 대무자나 당직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신다든지, 뭐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나중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저희 그 조합, 그러니까 지회, 저희 그 노동조합에 그 도매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도매의 분들이 네. 가입이 많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나중에 그 도매 직원분들끼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뭐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하룰룩님이 올려주신 것도 필요하죠. 예, 업무폰 별도로 해서 이거를 근무자에게 맡기고 간다. 예, 이런 것들도 아주 적극적인 조치로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섭을 하면 회사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실제로 도매 지금 이제 같이 노동조합 교섭을 준비하고 있던 분들 중에 이 노동조합을 만들 때 초기부터 같이 모이고 했던 분 중에 도매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요구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어쨌든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그런데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개선해 나가고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제 그 길이 지금 현재 막혀 있는 상황이라 속도 많이 상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특히 뭐 제장님도 화도 많이 나시고 또 지금 이 화를 넘어서 지금 어이가 없는, 처음에는 교섭 안 받아 회사가 안 받아서 화가 났었는데 지금 뭔가 좀 굉장히 어이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고 노동조합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자 오늘 또 라이브를 좀 열어봤습니다. 원래 이게 아니면 교섭을 사실 이제 좀 시작하면서 노동조합이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섭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과 교섭할 거고 우리 요구안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노동조합이 이렇게 이제 교섭해 나갈 겁니다라고 좀 하는 소통을 하려고 사실 원래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고민했었어요. 현장에 계시는 고충도 좀 듣고 이렇게 하려고 원래 고민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의 주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주가 됐었고, 그렇잖아요. 다들 이제 원래 노동조합은 좀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 MNS가 사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많이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한순에 어디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라도 좀 의견 듣고 질문도 받고 답변도 좀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하죠. 예. 그 어떤 심정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다윤님 그 동료고 뭐 친분 있는 사람은 그렇긴 한데요. 근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피해받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노조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녹취 만약에 그런 것들이 녹취가 되거나 이야기가 알려지더라도 증거가 되더라도 특정 그것을 하는 사측의 오용 노조의 누군가라고 특정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
정황이 이제 딱 증거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피해 간다라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는 사실 이게 장단점이 각자 존재하긴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현장에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 더 좋을까? 이런 것들 하면 될 것 같고요. 점심시간은 우리 지회장님 이야기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고민들이 많으셔서. 점심시간 뭐 아시다시피 이게 지키려면 지킬 수는 있지만 이 현장에서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노조를 하고 있지만은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정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악덕 상급자가 있는데 이게 어렵죠. 저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처럼 아예 우리 인사권에 있는 시간에 회사에서 내규로 적혀져 있는 시간에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당연히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거니까 조합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락해가지고 이게 교섭을 하게 돼도 아시다시피 저희 마음대로 그냥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건이 작성이 되면은 저희가 조합원분들한테 이게 다 이제 보내드리고 의견을 받고 동의를 받고 투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은 좋고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최근에 아시지만 관청이나 관공서도 점심시간 이제 휴식 시간으로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들에 대한 사직 요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 식당을 가도 브레이크 타임 있지 않습니까? 미리 공지만 돼 있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매장 문은 클로즈하고 점심시간을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좋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교대 근무를 명확하게 해주고 점심시간이 지금 우리 점심시간이 엄밀히 말하면 여기 올리신 대로 휴게 시간이에요. 휴게 시간은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 시간은 내 맘대로 그냥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때 갖고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든 내가 가고 어디 잠을 자고 오든 내가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장하려면 이게 어쨌든 본사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사실 노동조합이 이거를 단협으로 딱 묶어놓으면 안 지키면 단협 위반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여러 가지 시행되는 부분들도 저는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도 우리가 계속 담아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면 점심시간 아니면 그건 너희 그냥 유급으로 줘라. 점심시간 유급으로 하라는 게 우리 원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요구들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지금 하여튼 교섭이 시작돼야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하늘릉님 노조가 힘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모여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한 2,000명 가량 된다고 1,800명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거기에서 과반수가 딱 되면 제일 좋습니다. 회사 꼼짝 못합니다. 노동조합이 정말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야 될 건데 어용노조가 몇 명인지 몰라서요. 제가 그거보다는 많은 숫자가 돼야 되겠죠. 확인이 좀 되면 같이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으면 어용노조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과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모든 노동자들이 좀 목표는 그 전체 직원의 과반을 넘기는 게 목표다. 그것이 되면 진짜 힘이 세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점심시간에 대한 성토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 예, 맞습니다. 소매점이나 고객 응대하고 있는 소매점에 있는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사실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노동조합이 일단은 지금 어용노조가 저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이제 노동조합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교섭 요구를 하면서
KTMNSJ가 만들어진 겁니다. 12월 28일자로 설립이 되었고, 우리 이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회사에 통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협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문제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 아니면 언론 사업을 통해서 바꿔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평가 부분 맞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현역 부분에서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사실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마음대로 되니까 잘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가는 하되 이것이 실제로 좀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도 들고요. 밥을 돈으로 식대 없습니까? 식대? 식대 있습니다. 식대 있는데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면은 밥 사 먹기가 좀 어렵죠. 요새 물가로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25일을 밥을 사 먹었습니까? 위원님, 상급자에 대한 대면 평가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평가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평가의 대상으로만 전락할 수는 없는 거죠. 위에 사람도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다면적인 서로의 평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평가가 사람들을 막 찍어내거나 막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사람들 잘 나온 사람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면 됐는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밑에 사람들을 쳐내거나 걸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압박, 현장에 아시다시피 가장 주된 이 이슈죠. 실적 압박. 맨날 긴급, 맨날 위기. 매번 위기고 긴급인데, 어쨌든 돈 벌어먹는 그 소수의 분들은 벌어먹죠. 일단은 당연히 이 밀어내기 판매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야 되고요. 제가 저는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밀어내기 판매가 안 되고 우리가 정도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자체가 이 경쟁성이 있어야 돼요. 대리점이라든지 판매점이라든지 타사 업체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을 만드는 게 사실은 직원들을 마른 고노징어 쥐어짜듯이 쥐어짜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경쟁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임원진들이 좋은 정책을 이제 밑으로 내려줌으로써 이제 그걸로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쥐어짜는 형태로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윗분들만 배불리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바꿔야 되죠. 이런 것도 관리 감독될 수 있게 나중에 이제 협상할 때 당연히 그렇게 들어갈 거고, 협상을 안 하더라도 이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 압박 같은 게 있으시면은 현장에서 녹취나 증거 자료들을 많이 모아 주실수록 좋아요. 이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걸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당연히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5월인가 6월달쯤에 KBS에 보도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OTT 처음 나왔을 때 이 보도를 보냈는데, 이거 나오고 나가지고 원래 케이블 TV 나왔을 때처럼 아마 좀 이게 심했어야 되는데 위에서 조금 잠잠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은 그게 KBS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KT에서도 좀 쉬쉬해가지고 좀 덜했는데, 뒤로 가면서 또 조용해지니까 이제 OTT 하라고 또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네. 조금 그런 제보가 이어져줘야 됩니다. 네, OS님, KT 자회사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이 된다면 MS가 사라지거나 일거리 감축 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를 단순히 없애거나 하는 경우들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이거나 보통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노동조합 중에 본사에만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도 노동조합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실제로. 회사가 근데 이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적 판단에 따라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는데 KT가 KT M&S 필요 없어라고 없애버리면 그때에서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뭐라도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함부로 없애거나 법인 청산은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예, 더구나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불안감을 조선에서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를 없앨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회사를 다 없어졌겠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청에, 예를 들어서 뭐, 완성차 업체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해서 물량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고, 폐업되거나 이런 경우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 부분은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도 조금 그 높으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T 자회사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이 된다면 MS가 사라지거나 일거리 감축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회사 통폐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 어떤 회사든 직영점을 없애버리거나 쉽게 대체시킬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뭐 운영할지 뭐 이런 거는 정하지만은 뭐 소멸을 시키지 않아요. 직영점을 소멸시키지 않는 게, 이게 가맹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M&S는 모델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델샵이기 때문에 모델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뭐 KT의 정책이나 시스템을 도입할 때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대리점이라든지 판매점의 직영점처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이제 뭐 한다 하면서 권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델샵으로 저희 회사가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그렇게 막 없애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게, 회사가 만약에 정말 사라지는 일이 생겼다. 이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수익이 떨어져서, 노조 때문에 수익이 떨어져서, 뭐 노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도 수익이 안 좋죠. 그리고 노조가 없더라도 만약에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KT에서 뭐 언제든 없애고 싶으면 M&S는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가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너 1,000만 원 받고 나가. 너 나가. 어디로 이동해. 그러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근데 탄탄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협상이라도 할 수 있고, 뭐 이직이라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자르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동조합의 존재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있으면 사실은 수직 구조잖아요. 위에서, 본사에서 막, 위에서 하라는 대로 막 하고, 사실 일방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갑을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고 사실 회사 갑이고, 갑이 시키는 대로 갑질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 의견이 어떻게든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조합의 존재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들을 뭐 또 저는 민주노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바꿔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님 사측 노조 가입수를 못 봤습니다. 예. 있으면 사진 찍어서 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무도 해주지 않아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거가 없어요. 제공받은 게 없습니다. 예, 이게 회사가 도대체 얘들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떤 만들 돌리는지라도 좀 보면 좋겠는데, 노동조합의 정식 명칭도 지금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예. 이렇게 그 사측 노조 가입 서류를 이래 받으면은 우리가 사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본을 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사본 없어요. 사본 예, 농조합 가입서는 뭐 사본, 원본 사본의 문제는 아니라서, 그거는 지금, 그거는 이제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탈퇴 가능합니까? 이거 탈퇴 어떻게 해요? 여기 전화번호를 누구한테라도 해서 누구한테 탈퇴시켜라고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절차 마련돼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예.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뭐 거기가 누가 위원장이고 뭐 예. 어느 부서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지, 예. 뭐 사측은 일단은 뭐 제 연락을 계속 피하니까. 아니, 하다못해 대표자 연락처라도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 어디서 그렇죠. 해야 되는지 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직원들 굉장히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진짜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짓을 하나 사실 싶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좀 더 많이 분노하시고 이런 KTMNS의 회사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한번 몇 년 일하다 그만두는 회사 아니고 진짜 계속 바꾸면서 여러분들 좀 더 오래오래 일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만족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 저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IPTV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예. KT가 현재 지금 상품 질이 예전보다 엄청 떨어졌죠. 타사 대비해가지고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KT 자체에서 그게 안 되니 똑바로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그룹사인 저희도 욕먹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룹사에서 노조가 힘이 커지면은 그 본체 쪽에도 어느 정도 입김을 넣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과반수 이상의 이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KT 쪽에 있는 그 어용 1노조 말고 2노조 쪽에 조금 힘을 실어준다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본청이 아무래도 또 똑발라야지 우리 그룹사도 이제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게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해노스님 많이 개쪽 팔리셨군요. 떡값 5만원. 떡값 5만원. 예. 이번에 아마 추석 때 우리가 상품권 30만원 나온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원님들. 근데 이 30만원 그냥 줬을까요? 이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당근입니다, 당근. 네. 제가 이 노조 하면서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포츠 신문에도 기사를 올리고 KBS 9시 뉴스에도 제보를 하고, 그리고 노조 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현장에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다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게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은 작년처럼 5만원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움직이니까 야, 이거 먹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런 느낌으로 주는 거예요. 조삼모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 인센티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만을 누구뜨리려고 사실은 이제 그런 했던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맞습니다. 이호님, 예, 계륵이라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쉽게 없애지 못합니다. 하여튼 자회사를 다 직영하다가 부서를 다 자회사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없앤다고 하면 정말로 KT 본체로 그냥 들어가서 통합하는 거죠. 저는 그때는 고용승계 의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는, 회사가 통합될 때는, 그렇게 인수될 때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고용승계 합니다만 노조가 없으면 다 잘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지위원장이 강남의 누구요? 예, 강남의 누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도대체 누군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보는 받았습니다. 정확한 성함은 모르겠고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충성하는지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도대체 뭘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해서 바지노조. 예. 자연히 바지위원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지위원장. 예. 진짜 바지위원장. 내일요. 일단은 몇 군데를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라고 봅니다. 회사의 활동을 다소간만도 좀 위축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 기대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노동관청도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이 문제를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는 노동관청이 또 판단해야 되거든요. 노동관청이 이게 이제 쉬쉬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면 노동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공론화되어 있는 문제면 공론화되어 있는 문제면 노동관청도 쉽사리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보나 기사화를 시키면은 이게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MNS는 아시다시피 100% KT 자본 출자 자회사입니다. 그룹사죠. 100%. 이 말은 KT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다는 건데
KT는 정부의 입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정부 뭐 그 국민연금이죠. 그런 데에서 투자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KT나 KT 자회사가 뭐 노조 탄압을 하거나 이 관련 뉴스가 언론에 나오게 되면은 NS 사장은 물론이고 KT 회장도 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최악으로 갔을 때는 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제보라든지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뭐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활동을 좀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축시키고 저희는 최대한 이제 또 주변 분들 가입 독려하고 세력을 키우고 또 다양한 활동으로 또 그들의 좀 방해 공작을 저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본질은 우리의 힘을 지금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우리 상황에 놓였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령 노조를 대응한 데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만약에 교섭을 해서 우리가 교섭권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교섭을 잘 체결하려면 우리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성님, 예. 안타깝습니다. 공기받아 취급하면 인센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이럴 수도 있나요? 많습니다. 지금 현장 그래요? 상황이 그 판매를 하고도 인센을 못 가져가는 구조가 이게 팔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인센을 다시 갈아 넣는 형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 현장들 바꿔야죠. 팔고 영업수당을 받는 영업직인데 영업수당을 고객님들한테 다 갈아 넣어버리면 3시간? 초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2시간은 아마 조기 출근하셔가지고 조기 출근 조기 출근하셨으니까 아니 이거는 연장근무 수당 받으셔야죠. 저건 연장근무 수당이 아마 나왔을 건데 못 받으셨어요, 이준성님? 받으셔야 됩니다, 저거. 근무한 기록 다 남아 있나요? 근무하셨다는 게 증빙되면 저는 저거 또 청구를 해야죠. 인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출근했는 날짜에 몇 시에 출근했고 이런 게 찍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조금 일찍 조기 출근해가지고 근무하게 되면은 연장 수당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연장 수당을 못 받으셨다 하시면은 출근 기록을 사진 같은 거 찍으셔가지고 그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거로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논쟁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역시 소사장제 문제를 또 이야기하시는군요. 네. 무슨 사인 한 번에 인생이 얼마든지 많이 모르시는군요. 개선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 관련해서도 기술 지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 분석도 하고 이 회사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지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좀 다 파악을 하고 좀 대응을 할 것들도 구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더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주변 동료분들한테 가입 동료를 좀 하시다 보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거 뭐 민주노총, 뭐 강성노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민주노총이 강성노조라서 강성노조가 아니고 뭐 10개 중에 9개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노조가 결성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협상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저희 회사처럼
이제 소통을 시작하려고 협상을 이제 하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노조 탄압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당연히 우리 언론에는 자극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자극적인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인식이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전혀 뭐 그런 게 아니시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이미 뭐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은 뭐 회사 노조가 지금 회사 15년 다니신 그 사원님도 회사에 노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말이 됩니까? 저도 노조가 없는 줄 알고 만들었어요. 이거부터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그 취업할 때부터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공부 안 하는 것도 물론이며 단체 협상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공고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과연 회사가 정말 말하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사원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주변 동료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필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으시네요. 전부 다 하는 건가요? 네, 부진 보고 매 시간까지는 아닌데 뭐 합니다. 부진 보고는 꽤 합니다. 뭐 하루에 2-3번씩은 하죠. 일단은 대구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하루 한 번이구나. 이거는 지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거기 지사 스태프분들이나 뭐 지사장님 좀 성향이 뭐 속된 말로 좀 뭐 같은 분들은 이제 좀 그렇게 하지 않나 싶네요. 사실은 근데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너무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고 사실은 또 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강성적으로 하실 수 없는 이 사원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 처리하고자 제가 노조를 만들었어요. 혼자 회사 상대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혼자 개별로 상대하면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헌법에는 그래서 노동자 한 명이 개개인이 회사 상대하지 말고 단체로 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동 3권의 단결권이라는 겁니다. 뭐냐? 노동조합 만들어서 회사하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예. 헌법 33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고 혼자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예. 먼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들 제가 모든 사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고 몇몇 사례들도 이긴 사례도 있고요. 또 어용 노조가 그냥 유령 노조가 그냥 그대로 있어서 이 유령 노조가 계속 몇 년간 다툼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교섭권을 가져온 것도 있고요. 예, 사례도 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체 사례를 제가 원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솔직히 말하면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특히 예전에 삼성 있죠. 포스코 이런 데도 있고요. 이런 데도 있고 뭐 조그만 회사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그냥 이름만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노조를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용노조와 대결을 하는 곳들은 많습니다. 10년째 어용노조와 싸우고 있지만 교섭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막 바꿔가는 노동조합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을 스스로 잘 키워나가는 것들이 어쨌든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사실상 좀 무력화하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잡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여기 이제 어쨌든 링크 타고 들어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오픈될 수 있는 공간이라 제가 말씀 못 드리면 왜냐하면 회사가 이걸 또 혹여나 방어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몇 가지 것들을 좀 확인해 가면서 증거들을 잡아 나갈 거고요. 그 과정들은
뭐 우리가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들이 좀 밖으로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이 될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지켜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 이거 보고 뭐 댓글 입력한 사람들 찾으라고 해가지고 뭐 위에서 뭐 또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증거 자료 다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참 다시 확인 안 되도록 어쨌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왜 알겠습니까? 예, 모를 것 같은데요. 예, 오이스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누를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어용노조 통해 가지고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사실 우리 노동조합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부터 지켜는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회사가 도발을 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면 회사가 문제될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아예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호님처럼 제발 뭐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몇 분 많으시더라고요. 제발 날 좀 건드려라. 그럼 내가 제대로 너희들의 명줄을 잡아주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꼭 명확한 증거들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한 16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들락날락거리시는 거 치면 더 많은 분들이, 연인원으로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라도 소통을 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저분들 좀 많이 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지회장님 그 본사까지 또 아침에 올라가셔야 돼가지고 좀 길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쉽지만 또 이 정도로 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지회장님 뭐 한 말씀 좀 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준성 휴무 개수 안 맞춰주는 거. 그 현장에는 이 휴무 개수를 뭐 이상하게 좀 그 카운팅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인사가에 올라오는 대로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되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현장에는 이렇게 한다 그런 헛소리 하시면은 그냥 인사가에다가 바로 전화를 해버리십시오. 인사가 전화해가지고 인사가 공지에 올라오는 휴무랑 우리 매장에서 하는 휴무랑 다르다. 이야기하시면은 인사가에서 점장님한테 직접 통화 갑니다. 통화 가가지고 시정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거 반납하시면 안 돼요. 그거 반납하시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일하시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거 문제돼요. 그 점장님 큰일 납니다. 거기 그 점장님만 모가지 날라가요. 저거 하시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인사가에다가 이야기하면 인사가에 처리를 해주는데 그냥 좋게 그냥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인사가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면은 인사가에 이야기하시고 인사가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좀 황당하네요. 인사가 이야기했는데도 만약에 점장이 그러면은 그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징계합니다. 회사에서. 이거는 뭐 노동조합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그거. 예, 요런 것들은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씩을 찾아야 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세심하게 하셔서 더 큰 일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더 크게 터진 일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해결하셔가지고 물론 그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점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면은 괜찮아요. 이야기로 푸시면 되는데 알면서도 그러는 거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하셔가지고 그 절차대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통 채널이
저희가 밴드가 있습니다. 그 조합원 분들한테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밴드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공지를 올려드리고 밴드 채팅방으로는 조합원 분들만 이 채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밴드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조합원들끼리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단톡방은 아직까지 좀 단톡방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밴드를 기본적으로 해서 잘 안 쓰긴 합니다만은 밴드 통해 가지고 누군지 확인도 좀 되고 자료도 좀 남기고 하려면 밴드가 좀 좋을 것 같아서 밴드 개설을 했으니까요. 링크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리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밴드 꼭 가입해 주시고 밴드에서 의견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여기 함께 해주셔서 좋고요. 고맙다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하는 거 잘 지켜봐 주시고 현장 바꾸기 위해서 지회장님 열심히 당연히 하실 거고 저도 여러분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현장의 민주노조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뭐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공지 드리고 하긴 할 건데 기회가 되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정기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